안녕하세요.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진행의 JR입니다. 사후세계의 가장 큰 특징은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행복과 기쁨이 영원하며, 반대로 지옥은 고통과 괴로움이 영원하기 때문에 지금은 힘들더라도 좀 더 나은 후세를 꿈꾸면서 우리는 노력합니다. 그런데 단테는 지옥이 현실보다 나은 점도 있다고까지 했는데, 그곳에는 권력이나 지위와 상관없이 정당하게 벌을 받고 현실에서 실현되지 않았던 정의가 실현되는 공간이고, 살아있는 자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자신의 죽음에 대한 성찰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생각은 삶을 돌아보게 하며 겸손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고, 때로는 삶을 견디게 해줍니다. 단테의 신곡에서 죄의 근원은 소멸되지 않고, 죽어서도 욕망을 멈출 줄 몰라 몸이 죽어 아무것도 할 수 없기까지 만족과 충족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이 여전히 살아있어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 열 지옥이 되는 이유는 그 행복, 그 기쁨이 영원하기 때문이고, 지금 힘들더라도 좀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데, 그 노력이 없다면 현실은 지옥이 되고 맙니다. 시간이 흐르지 않는 지옥이 괴로운 것은 지옥의 고통을 끝낼 수 있는 죽을 희망조차 없는 곳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지난 시간에 이어 작년 11월에 개봉한 넷플릭스 드라마 시리즈 지옥의 후반부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기이한 존재로부터 지옥행을 선고받은 사람들과 충격과 두려움에 휩싸인 도시에 대혼란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신의 심판을 외치며 세를 확장하던 새 진리회 1대 의장 정진수가 은퇴를 선언하고 사라진 뒤 제2대 의장 김정칠은 생방송을 통해 사람들이 눈으로 확인한 영상을 신의 의도라고 왜곡하여 교세가 더욱 확장되며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시민들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종교단체와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이들과 맞서는 사람들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먼저 가수 김종서가 부르는 대답 없는 거 듣고 영화 이야기 시작합니다. 멈춰진 하얀 손 싸늘히 식어가는 눈빛 작은 그 무엇도 해줄 수가 없었던 날 비라고 내리길 바랬지 며칠이 갔는지 몰랐어 그저 숨 쉬는 게 허무한 날 느껴질 뿐
박정자 시연 사건 이후 4년이 흐른 2026년 12월, 교세를 전국적으로 확장한 새 진리회는 NTBC 방송국에서 새 진리회를 홍보하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데, 박정자가 지옥으로 가는 시연을 했던 장소는 성지로 꾸며지고, 그것을 배경으로 촬영한 1차 편집본을 확인하러 새 진리회의 간부 유지 사제가 영상을 보고는 배경음악이 너무 감상적이며 얼굴이 크게 나오고 클로즈업이 마음에 안 든다는 둥 이런저런 지적을 하자, 배영재 PD는 우리가 새 진리회 외주 제작사냐며 이럴 거면 방송국을 새로 차리라고 불만을 표출하고, 나아가 화살적인 테러와 새 진리회의 교리를 지적합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방송국장이 나서 분위기를 수습하고, 유지 사제는 의장님께는 잘 된다고 보고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떠나버립니다. 사제들이 떠나고 공동 연출을 맡은 선배 강진원 PD가 평소와 달리 사제들에게 주눅든 이상한 모습으로 보이자 왜냐고 묻지만 강 PD는 그냥 나가버리고 홍보 영상을 수정하기 위해 인터뷰 부분을 찾으러 강 PD의 책상을 뒤지는데, 그 속에서 소도 일수라고 적힌 명함을 발견합니다. 그때 강 PD가 돌아오고 아무것도 아니라며 얼버무리는데 미안하다고 사과하더니 아내와 약속이 있다면서 황급히 다시 나가버립니다. 한편 배 PD의 아내 송소연은 병원에서 출산을 하고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아기 튼튼이를 핸드폰으로 찍는데 갑자기 메신저가 나타나 튼튼이가 3일 뒤 21시 30분 지옥에 간다고 고지를 합니다. 충격을 받은 소연은 새 진리회 앱에 접속하여 아기, 신생아, 죄인을 낳은 등의 키워드를 눈물을 흘리며 검색하는데, 방금 태어난 아기가 지옥으로 가는 시연을 당한다는 내용은 그 어디에도 검색되지 않습니다. 퇴근하는 배 PD는 소연에게 전화를 걸지만 아내는 전화를 받지 않고, 강 PD의 아내가 전화를 걸어와 최근 사채업자들이 찾아와 남편이 도박 중독으로 돈을 빌렸으니 하며 연락이 안 된다고 하자 배 PD는 일단 안심시키고 아까 강 PD의 책상 속 명함 뒤에서 양평 낚시터 주소가 적혀있는 것을 떠올려 그곳으로 향합니다. 가수 헤이지가 부릅니다. 돌아오지마. 아직도 비가 내리면 빗소리를 빗삼아 너를 끄적이곤 해. 괜찮지 않아 난 내일도 알람이 아닌 그리움이 날 깨울 게 뻔해. 난 다시 한번 날 너 안고 싶어, 잡고 싶어. 너의 반짝인 눈 속에서 날 보고 싶어. 이렇게 널 보내고 왜 속에 살고 있어. 혹시 노래를 듣게 돼도 그냥 듣고 흘려줄래. 난 나에게 돌아오지 마. 날 보지 마. 지나쳐가. 넌 행복해야 하니까 널 닮은 사람과 행복하게 살아. 오케이, 이건 널 그리워하는 노래. 뭐 절대로 하지는 마라 오해. 혹 널 내게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 부르는 노래는 아니니까 솔직히 말할게. I wanna go back. 이렇게 다남아있지 내 폰엔. 하지만 이제 나는 너의 곁에. 나보다는 그녀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웃기지만 난 너에게 지금처럼 가사거릴 뿐 아무것도 아닌 걸. 4분도 넘지 않는 이 노래에 담긴 만큼 우리가 했던 사랑은 조금 맞지 않은 걸. 그냥
꺼지라 해 알아듣기 쉽게 너 위한 리벨 같은 소리 나는 이해 못해 그게 아닌 당장에 노래 멈춰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나를 안아줘 난 나에게 돌아오지 마, 날 보지 마, 지나쳐가. 넌 행복해야 하니까 널 닮은 사람과 행복하게 살아. 만약에 내가 너에게 전화를 걸거나 너의 집 앞에서 널 기다리고 있거나 비가 많이 내리는 날에는 전화기를 꺼놔 잠깐일 거야. 그건 그냥 다 쇼야. 맘 약해지지 말고 잘 생각해. 힘들어했잖아 이기적인 나의 말투와 행동 그리고 친구를 만날 때도 착한 넌 항상 내 눈치를 봐야 했겠지. 넌 불행할 자격이 없어 난 자신 없어 너만큼 좋은 여자가 되기엔. 그래서 널 놓아주는 것 말고 방법이 없어 너에게 바라진 않아 yeah. 이렇게 돌아서지 마. 너 아닌 사람과 어떻게 행복하란 말야. 난 행복해야 하니까 네가 필요해. 난 네가 필요해. 양평 낚시터 근처까지 온 배영재 PD는 지역을 순찰하던 화살촉 대원들의 차가 가로막고 여기 온 목적을 캐묻자 대충 둘러대는데 화살촉들은 더 이상 추궁하지 않고 떠나고 배 PD는 낚시터 이곳저곳에서 강 PD를 부르는데 마침 낚시터에 앉아있는 강준원 PD를 발견하고 부르지만 강 PD는 놀라 호수 안으로 들어가 도망치고 이때 쫓아가 붙들자 그제서야 그동안 있었던 일을 고백합니다. 자신은 지옥의 고지를 받았고 소도 일수 명함을 준 사람들이 행방불명된 걸로 사후 처리를 해주겠다고 약속했으며 만일 자신이 시연된 것이 알려지면 가족들한테도 죄인 가족이라는 낙인이 찍힐 테니 제발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어서 시간이 되자 강 PD는 물속으로 멀어지고 이때 지옥의 괴물들이 나타나 물속으로 끌고 간 뒤 마구 때리고는 불태워 시신을 밖으로 던져버리고 사라지자 배 PD는 처참한 몰골이 된 시신을 보고 놀랍니다. 그때 몇 대의 차가 나타나더니 강 PD가 말한 소도 직원들이 배 PD의 시신을 수습하는데 당신들은 누구냐고 배 PD가 절규를 하자 소도 직원들 중 NTBC 방송국 토론 프로그램에 패널로 나온 공형준 교수가 다가와 오늘 목격한 일은 잊으라고 경고하고 그 뒤에는 죽은 줄 알았던 민혜진 변호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배 PD에게 마취 주사를 질러 기절시키는데 다음날 아침 자신의 차에서 눈을 뜹니다. 배 PD는 아내 소연이 입원한 병원으로 찾아가는데 소연이 튼튼이 메신저 고지가 녹화된 영상을 보여주며 울먹이고 배 PD는 영상을 보고 크게 놀라자 소연은 내가 죄인을 낳은 거냐며 흐느낍니다. 한편 경찰들은 양평 낚시터에서 실종된 강 PD를 찾는데 새 진리회 유지 사제도 지옥행 고지를 받고 실종된 죄인들이 시연이 아닌 것처럼 속이는지 살피기 위해 현장에 동행했고 이런 일들을 항상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경찰들은 톨게이트 CCTV에 차량이 찍혔다는 연락에 모두 철수를 하는데 이때 유지사제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근처의 도리에 소도 일수라고 찍힌 명함을 발견하고 사진을 찍어둡니다. 가수 정동화가 부릅니다. 추억은 만남보다 이별에 남아.
멀어지던 그날의 너를 따라 걸어도 텅 빈 거리의 미움만 너의 흔적을 마주칠 때마다 익숙함 속에 떠나보내던 소중했던 모든 날들은 후회로 남아 이렇게 또 내게 다가오나 봐 멍하니 혼자 남아 나도 모르게 널 그리워하다 떠오르는 네 생각에 하루를 살아 선명했던 우리의 추억은 만남보다 이별에 남아 여전히 너를 사랑하게 하나 봐 그날처럼 저녁빛에 밤이 물들면 길게 늘어진 그림자처럼 흩어질 때 더 커져가는 너의 모습은 아직도 내 안에 가득한가 봐 멍하니 혼자 남아 나도 모르게 널 그리워하다 떠오르는 네 생각에 하루를 살아 선명했던 우리의 추억은 만남보다 이별에 남아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나 봐 바보처럼 흩날리는 기억의 모든 순간마다 너를 매일 이렇게 불러본다 꼭 한 번쯤 너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 너무 사랑했다고 다시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고 그날보다 배준원 PD는 강 PD가 인천에서 밀양하여 떠났다는 소문을 방송국장에게 듣자 소도에서 죽은 강 PD를 밀양 처리했다는 사실을 알고 프로그램 패널로 출연했던 공영준 교수의 연락처를 알아냅니다. 그리고 나가는 배 PD를 지켜보던 청소부가 어딘가로 전화를 합니다. 한편 지옥행 고지를 받고 도망쳤던 김영석이란 사람이 천안의 한 모텔에서 붙잡히자 새 진리회 유지 사제가 찾아가 김영석을 신문하는데 고지받은 시연 날짜에 대해 털어놓자 새 진리회 본부 시연장에서 시연받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그때 유지 사제는 방 여기저기 널려있는 전단지 사이에서 소도 컴퓨터 세탁이라고 적힌 명함을 발견합니다. 새 진리회에 붙잡힌 영석은 곧바로 새 진리회 본부에서 시연을 받는데 김정칠 의장은 마치 도사 같은 복장을 입고 나와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며 지옥행 고지를 받고 도망치려 한 영석을 훈계하며 전국에 생중계합니다. 시간이 되자 영석은 가족들과 VIP,
국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잔인하게 시연을 당하고 이를 참관하던 유지 사제는 시청률이 89.3%가 넘어 흡족해하는 김정칠에게다가 의장단 회의 소집을 신청합니다. 그 시각 방송국을 빠져나온 배 PD는 한국대학교로 가서 공영준 교수를 찾아가는데 공 교수는 배 PD에게 죄인에게 지옥행 고지나 시연이 일어나는 것은 세질레의 거짓말이며 이 일은 초자연적인 원인에 의한 재난에 가깝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현상을 정진수가 신의 의도라고 덧씌운 것이라고 하면서 소도의 목적과 조직 구성, 하는 일에 대해 설명하고 배피드는 공 교수에게 튼튼이가 고집받는 영상을 보여주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공 교수는 어딘가에 전화를 건 뒤 당신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전신이었던 소도 법률사무소 민혜진 변호사와 함께 대부업체, 세탁소, 부동산 등 가짜 사업체로 위장해서 지옥행 고지를 받은 사람들을 증발시켜주고 우리 인간에게 최소한 혼자 죽을 권리는 있어야 되며 가족을 죄인의 낙인에서 보호해주는 일을 해왔던 것입니다. 가수 거미가 부릅니다. 눈꽃. 사랑은 눈에 보이지가 않아 어디에 있는지 몰라 더듬거리다 찾아다니다 이제야 손끝에 닿나봐 그때 뒤를 돌아서 내게 짓는 웃음에 난 눈을 떠 바람에 흩날리는 그대 향기가 낮게 들려오는 그대 목소리가 겨울처럼 차가운 내 맘 그 안에 스며들어와 사랑이 눈꽃으로 피어나 그럼 눈물이 고여 이 사랑이 언젠가 시들까봐 바람에 흩날리는 그대 향기가 낮게 들려오는 그대 목소리가 겨울처럼 차가운 내 맘 그 안에 스며들어와 사랑으로 피어나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내 시간을 다 쓸 만큼 그대 하나로 난 행복해 바람에 흩날리는 그대 향기가 낮게 들려오는 그대 목소리가 겨울처럼 차가운 내 맘 그 안에 스며들어와 사랑이 눈꽃으로 피어나 유지 사제의 요청대로 소집된 새 진리회 의장단은 지옥행 고지를 받은 사람들을 증발 처리해주는
비밀 결사체 소도회에 대해 영석이 실토하는 영상을 보며 브리핑이 끝나자 의장 김정칠은 소도는 신에 대한 신성 모독이며 인류에 대한 배신 행위라고 분개하며 이들을 잔뿌리까지 싹 잡아들이라고 지시합니다. 경찰에 수배 요청하고 사재단 의원들을 소집하며 합법, 비합법 따지지 말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일망타진을 하기 위해 유지사제에게 이상한 안수의식을 행하며 의장의 권한으로 소도 퇴치에 관한 전권을 위임하겠다고 하자 유지사제는 화살촉을 모두 소집하라고 명령합니다. 한편 배영재 PD는 민혜진 변호사에게 가는 중 공 교수가 지옥의 괴물들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이 현상에 대해 해석하는 것을 새 진리회가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고 만일 신의 의도가 새 진리회에서 말하는 것과 같다면 우리는 그 신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 모든 것은 그저 재해에 불과하며 누가 누구를 벌하고 벌 주는 게 아니니 당신 아이는 아무 죄가 없다고 위로합니다. 그런데 소도의 직원인 박금배가 귀가하다가 집에서 잠복에 있던 화살촉의 습격을 받아 아내와 같이 결박당하고 마는데 화살촉들은 금배와 아내를 고문하여 결국 공영준 교수의 이름을 대고 맙니다. 그 시각 배영재 PD를 만난 민 변호사는 갓 태어난 아기의 지옥행 고지는 죄를 지은 인간들이 지옥에 간다는 새 진리회의 교리가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기에 어떻게든 아기의 시연을 숨기려고 할 것이라며 정진수 회장도 4년 전에 시연을 당해서 죽음을 당했다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정진수 의장이 박정자의 시연을 생방송을 통해 사람들의 믿음을 얻었듯이 소도에서도 아기의 시연 장면을 중계하여 새 진리회의 교리를 무너뜨리고 싶다고 제안합니다. 그러자 배 PD는 당신들이 새 진리회와 다른 게 뭐냐고 분노하며 거부하자 만일 진짜 시연이 일어나도 아기는 사고사락 위장해 줄 거라며 소도 부동산 명함을 건넵니다. 그런데 공 교수가 돌아가는 길에 화살촉들의 습격을 받아 납치되고 박금배와 공 교수를 소각장에 산채로 밀어넣어 태워 죽입니다. 또 민 변호사의 은신처까지 습격하지만 가까스로 탈출하고 다음날 화살촉들은 공 교수를 비난하는 성명을 내고 신을 거역한 죄인 공형준, 김근배라는 팻말과 그 시신을 한국대학교 정문에 매달고는 소도의 수장으로 민혜진 변호사를 공개 수배합니다. 가수 김범수의 노래입니다. 슬픔 활용법. 잊은 듯이 다 낮은 듯이 마음 잔잔하게 살아가다가 문득 아무 이유 없이 모래를 삼킨 듯이 가슴이 먹먹한 날이 있지. 창피하게 또 눈물이 나서 하늘을 보며 꾹 참아보다가 내가 왜 이러는 걸까 고개 져봐도 결국엔 너의 생각만 나면 너 때문에 이렇게 산다고 너 때문에 못 쓰게 된 나라고 바보처럼 너를
세상이 마냥 좋은 적 없었어. 눈부신 네가 없어서 앞을 못 본다고 떠나간 너를 탓할 때마다 너 때문에 내가 살았는데 너 때문에 너무 행복했는데 어떻게 목숨 같은 너를 그렇게 울렸냐고. 오히려 슬픔은 또 너를 데려와. 너 때문에 이렇게 산다고. 너 때문에 못 쓰게 된 나라고. 바보처럼 너를 기억한 핑계를 찾고 있어. 아직도 나는 이별도 못하고 살아. 방송국에서 이 모습을 보는 배 PD는 민 변호사의 전화를 받고 아내와 아이가 집에 있는지 묻는데 걱정한 대로 아내 소연은 두려움에 아이와 함께 새 진리회 본부로 찾아갑니다. 아이를 안고 소연이 유지 사제에게 튼튼이가 지옥행 고지를 받는 영상을 보여주자 유지 사제는 내부 논의를 해보겠으니 기다려달라고 소연의 발을 묶은 뒤 의장단 회의 소집을 신청합니다. 이 영상을 본 김정칠 의장은 소연과 아기 튼튼이 그리고 이 영상을 본 모두를 찾아내서 격리하라고 지시하는데 사제들이 소연에게 몰려와서 튼튼이를 반강제로 뺏어가 버립니다. 급하게 소도 직원들과 함께 새 진리회 본부에 찾아온 배 PD는 로비에서 공식 입장을 듣기 위해 기자들이 포진해 있었는데 소도 직원 한 명이 기자들 앞에 나서서 내가 10분 후 지옥에 간다는 고지를 받았다며 소란을 부리는 사이 새 진리회 측의 시선이 쏠리자 배 PD 일행이 내부로 잠입하여 아내 소연을 찾아내고 사제들과 신랑이와 격투 끝에 아기 튼튼이와 소연을 되찾고 즉시 차를 타고 새 진리회 본부를 벗어나 인적이 드문 다리 밑에서 차를 갈아타고 은신처로 향합니다. 민 변호사는 오래전에 고지를 받아 시연을 기다리고 있는 소도의 협력자 이동욱을 찾아가는데 이동욱의 인터넷 계정을 통해 튼튼이의 지옥고지 영상을 업로드합니다. 이 방송으로 새 진리회 의장단은 혼란에 빠지고 이제는 원죄론으로 가야 한다는 등 개신교와 다를 게 뭐냐는 등 조작이라 밀어붙이자고 하는 등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소도의 협력자 이동욱은 뭘 사오겠다며 밖으로 나와 누군가와 연락을 하며 그의 정체가 밝혀지는데 사실 4년 전에 영상 방송으로 테러를 선동하던 화살촉의 리더였던 것입니다. 이동욱은 김정칠 의장에게 전화를 해서 민 변호사와 아이가 자신의 집에 있으며 신기하게도 자신이 3년 전에 고지되었던 지옥행 시연 시각이 아이와 5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이유를 묻자 잠시 고민하던 김정칠은 그것은 신이 실수한 것이고 바로잡기 위한 메시지이며 동욱이 아기를 죽여 신의 실수를 덮으라는 절대적 사명을 받은 메시아라는 얘기를 급조해서 설득합니다. 메시아라는 말에 이동욱은 흥분되어
새 진료의 놈들에게 이 영광을 넘길 수 없다며 그냥 휴대폰을 버린 채 떠나자 휴대전화 발신지를 추적하고 경찰과 화살촉들이 협력하여 소도를 일망타진하고 튼튼이의 시연을 덮으려고 합니다. 그룹 산울림의 김창환이 부릅니다. 청춘. 언젠간 가겠지 푸른 이 청춘 지고 또 피는 꽃잎처럼 달 밝은 밤이면 창가에 흐르는 내 젊은 영가가 구슬퍼 가고 없는 날들을 잡으려 빈손짓에 슬퍼지면 차라리 보내야지 돌아서야지 그렇게 세월은 가는 거야. 언젠간 가겠지 푸른 이 청춘 지고 또 피는 꽃잎처럼 달 밝은 밤이면 창가에 흐르는 내 젊은 영가가 구슬퍼 가고 없는 날들을 잡으려 빈손짓에 슬퍼지면 차라리 보내야지 돌아서야지 그렇게 세월은 가는 거야. 날 두고 간 님은 용서하겠지만 날 버리고 가는 세월이야. 정들 곳 없어라 허전한 마음은 정답던 옛 동산 찾는가. 언젠간 가겠지 푸른 이 청춘 지고 또 피는 꽃잎처럼 달 밝은 밤이면 창가에 흐르는 내 젊은 영가가 구슬퍼 가고 없는 날들을 잡으려 빈손짓에 슬퍼지면 차라리 보내야지 돌아서야지 그렇게 세월은 가는 거야. 언젠간 가겠지 푸른 이 청춘 지고 또 피는 꽃잎처럼 달 밝은 밤이면 창가에 그날 밤 보일러 수리공으로 위장한 소도 직원들이 보호하러 찾아오는데 숨어있던 이동욱이 습격을 받아 모두 살해당하고 대원들이 오지 않자 민 변호사가 밖에 나가 직원들이 당해 있는 것을 발견하는데 이때 갑자기 식칼을 들고 나타난 이동욱은 자신이 메시아이고 신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아기를 죽여야 한다며 광적으로 달려듭니다. 이동욱은 소연과 아기를 죽이려 달려들자 민 변호사와 배 PD가 가로막고 서로 격투를 나누는데 소연은 방 밖으로 탈출해서 치열하게 싸우는 소리를 듣고 나온 아파트 주민들에게 자기 아기 튼튼이가 지옥행 고지를 받았으며 곧 지옥행 시연을 받게 됐다고 소리치자 주민들 중 한 명이 이 모습들을 핸드폰으로 촬영하여 생중계합니다. 경찰과 사제들은 생중계 영상을 보고 출동하는데 마침내 시간이 되어 지옥의 괴물들이 괴문과 함께 모습이 나타납니다.
민 변호사와 배티비가 어떻게든 괴물들로부터 튼튼이를 지키기 위해 애를 써보지만 인간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강력한 힘에 어떠한 공격도 먹히지 않고 모두 무력화되자 최후의 순간 배피디는 고무호수로 소연과 자신을 묶어서 튼튼이를 감싸 안아 숨겨져 보이지 않는 튼튼이를 공격할 방법이 없자 괴물들은 그 상태로 강렬한 빛을 쏘는데 한꺼번에 모두 새까맣게 불타 재가 된 모습이 되자 괴물들이 사라집니다. 그제야 깨어난 민 변호사는 이들의 불탄 시체를 보고 절규를 하는데 그런데 죽은 두 사람의 시체 사이에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오자 뒤늦게 방을 빠져나온 이동욱은 시체 안에서 튼튼이가 멀쩡히 살아있는 것을 확인하고 왜 튼튼이가 시연당하지 않았는지 혼란을 느껴 울부짖습니다. 그리고 다시 튼튼이를 죽이려 하지만 민 변호사가 달려들어 막아내고 둘이 싸우는 사이 5분이 지나자 이동욱의 시연 시간이 되어 땅에서 솟아올라온 괴물들에게 시연을 당해 죽고 맙니다. 민 변호사는 잿더미 속에서 튼튼이를 꺼내 안고 주위에 몰려든 주민들도 튼튼이가 무사한 것에 안도하는데 한 할머니는 웃옷을 벗어 튼튼이에게 덮어줍니다. 그때 사제들과 경찰들이 달려들어 도망치려는 민 변호사를 잡으려 하지만 사람들이 몸으로 벽을 만들어 저지하고 아파트를 벗어난 민 변호사는 택시를 타고 무사히 빠져나가는데 유지 사제가 비키라고 소리치고 한 노인이 거짓말쟁이 사기꾼들이라고 훈계하자 누굴 보고 사기꾼이라냐며 노인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주먹으로 구타하자 실망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던 경찰은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해버립니다. 한편 새 진료회의 성지인 박정자의 집에서 재가 된 박정자의 시신이 갑자기 저절로 움직이더니 주위의 재들이 떠올라 시신을 감싸며 유리관을 깨부수고 계속해서 시신에 달라붙어 온전한 사람 형상이 되는데 마침내 죽었던 박정자가 육체의 살이 되살아나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6부작 드라마 영화가 끝이 납니다. 지구의 괴물들이 예언을 집행하러 신생아 앞에 나타난 순간 부모는 자식을 앞뒤로 감싸 안아 대신 불타 죽습니다. 집행을 끝낸 사자가 사라진 후 남은 유해를 살펴보니 정작 지옥행 예언을 받은 갓난아이는 그 사이에서 멀쩡히 살아있었습니다. 즉 메신저의 고지나 지옥 시연이 죄인들에게만 일어난다는 건 새 진리회의 거짓말이었고 신은 죄를 지은 인간에게 지옥행을 명한 것이 아니고 죄인을 심판하고 목숨을 앗아가는 게 아니라는 진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렵게 목숨을 건진 튼튼이를 안고 택시를 탄 민 변호사에게 택시기사가 저는 신이 뭔지 모르고 관심도 없지만 확실한 것은 여긴 인간들의 세상인데 인간들의 세상은 인간들이 알아서 해야죠 라고 말합니다. 신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준 것은 인간들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세상을 꾸려나가길 바랬던 것인데 과도하게 신의 의도라고 해석하며 다른 것에 의지하여 자신의 의지대로 사는 것을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린 넷플릭스 6부작 중 후반부 드라마 영화 지옥이었는데요. 예고 없이 등장하는 지옥의 사자들을 맞닥뜨리게 된 사람들이
갑작스런 지옥행 선고를 받으며 겪게 되는 초자연적 현상을 그린 이야기로 연상호 감독과 최규석이 네이버 웹툰에서 연재한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의 뜻이 무엇인지,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또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사람은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인지, 불가항력의 재난을 받아들이고 오늘에 충실해야 하는 것인지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세상의 정의란 인간의 삶은 자유의지로 책임지고 살아가는 토대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것과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인간다움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데, 어떻게 정의할지는 시청자들의 몫이지만 신락 같은 희망도 포기하지 않는 드라마의 인물이 보여주는 선택은 사랑의 위대함과 숭고한 가치를 되새기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요절한 가수 김광석의 노래로 가수 김필이 부르는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들으며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JR이었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영화처럼 그대 보내고 멀리 가을 새와 작별하듯 그대 떠나보내고 돌아와 술잔 앞에 앉으면 눈물 나누나 그대 보내고 아주 지는 별빛 따라 볼 때 눈에 흘러내리는 못한 말들 그 아픈 사랑 지울 수 있을까 어느 하루비라도 추억처럼 흩날리는 거리에서 쓸쓸한 사람 되어 고개 숙이며 그대 목소리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어느 하루 바람이 젖은 어깨 스치며 지나가고 내 지친 시간들이 창에 어리면 그대 미워져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이제 우리 다시는 사랑으로 세상에 오지 말기 그립던 말들도 묻어버리기 못한 사랑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